네, 저 오늘 2022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선택적 합의 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경찰 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여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 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해박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외교 데뷔이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입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국은 냉정한 손익 계산 아래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며 경제산업 측면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공행진 속에 수박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마트몰의 이달 넷째 주 기준으로 7내지 9kg 수박 한 통의 소매가는 24,000원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엔 15,000원이었습니다. 인건비, 모종값, 비료와 농약값 등 재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모두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당도 등 품질이 같아도 경매 날짜에 따라 품질 구분이 달라지고 기상재해 등 변수가 없어도 경매 날짜에 따라 가격이 요동칩니다. 경매에만 의존하는 농산물값 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여당의 유능함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속 농수산 유통 구조부터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농산물의 효율적 가격 결정 시스템 혁신, 유통의 혁신을 위해 현장 방문, 실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한 지원, 보완도 서둘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서서 조수진 최고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지난 6월 초순에 저희가 먼저 대통령 특사단이 가서 나토 지도부를 이제 면담을 하고 그 외에 서구 유럽 사회 또 EU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와서 저희가 드린 그 보고 특별히 또 기자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뭐 소위 말하는 너무 국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곳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두 번째 가지는 세계 정상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외교전이자 두 번째 외교 무대이기도 한데 국익을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라는 자세로 공부하고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첫째 국제회의 외교 무대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동참 요청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가 광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유럽의 특사단으로 갔을 때에도 사실은 각 그 부문마다 준비한 이슈를 가져갔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나 기후 협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여러 경제 문제를 어떤 지도자들도 가리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세계 무대로의 대한민국 그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속에 또 우리 하반기의 어떤 경제 위기 그 목전에서 열리는 이런 외교 무대인 만큼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 가져주시고 앞서 조수진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해 또 지켜보고 돕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십니다. 그 의제를 봤더니 원자력 수출, 반도체,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등 경제 안보 의제들이 많이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제 부분에서 특히 그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다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께서 안 계시는 동안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점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왜 집권 여당 지도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이나 공감도 이해도 안 되는 악다구니는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친목단체면 친목단체 목적에 맞게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것이지 다른 마음으로 단체를 오용해서 논란의 중심이 선다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만 될 것입니다.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특정 개인의 요설이나 당리 당략을 따져가며 정파 싸움이나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뭉쳐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수해 피살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지금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남북 통신성 두절로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가능성 낮음이라는 첫 발표가 왜 이틀 후에 내용이 바뀌었을까?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몰이를 한 지침서를 보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으로 해경에 의한 월북몰이에 대응해서 유가족들은 2년 동안이나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유례없는 고유가 시대에 2분기 실적도 2분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상승은 민생과 각종 산업 활동의 직격탄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만큼 인하하기로 했지만 국제 원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유가 폭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도입하여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유가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민간에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최대치 외에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생특위를 통해 정유업계 등과도 소통하며 현장에서의 기름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책의장으로서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상호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꽤 오래 인내해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비무장 상태로 북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며 사람이 먼저다면서 국가적 책임을 늘 운운했던 대통령이 월북자로 덧씌워져 오열하는 유가족의 애끓는 소리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자는 우리 당의 요구가 정략적입니까? 또 우상호 위원장은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에게 이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라며 너무 신나서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저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 못한 정부, 월북자로 낙인 찍어 2번 죽게 만든 정부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우상호 위원장님, 인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제때 잘 작동됐는지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비겁한 방어로 국민들 물음에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수부 공무원 죽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